네, 오늘 주제는 레일스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주로 내용들은 그 뷰헬퍼를 이용한 그런 데이터 출력 부분들하고요. 로거 부분, 그리고 디버거잼으로 디버깅하기 이 부분인데요. 디버거잼이 레일스 2.0으로 넘어오면서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뷰헬퍼와 로거 부분을 이번에 끝내고요. 다음번에 다른 그 디버그 잼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1.9.3대로 내려가서 그 진행을 하던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왕 만든 거 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은 파트 1이고요. 헬퍼 부분과 로거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 헬퍼 부분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뷰에서 그 데이터들을 직접 출력해 보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디버그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YAML 파일, toYAML 메소드가 있고요. inspect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뷰 헬퍼 중에서 디버그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객체 부분에다가 그냥 디버그를 걸어주시면 그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toYAML 메서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디버그 메서드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앞에 보시면 심플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트에 toYAML 하면 그냥 쭉 그냥 일렬로 그냥 YAML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심플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먹게 되는 거죠? 심플 포맷을 그러니까 포스트 투 YAML 부분을 그 프리태그로 감싸서 심플 포맷을 넣은 게 디버그라고 매뉴얼에 제가 페이지에 보일 때 심플 폼이라는 이 메소드가 네네. 여기 이제 결과물이 네네. 저 한줄로 쭉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결국 이 안에 이제 뉴라인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그냥 보여주게 되면은 그게 안 먹는데 네네. 심플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뉴라인 캐릭터가 먹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 포맷을 기억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여줄 때 우리가 엔터 쳐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를 보여줄 때 그냥 치면 한 줄로 나오니까 심플 포맷이라는 앞에 붙여놓으면 네. 그렇게 엔터가 먹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인다. 네, 좀 보기 좋게 보여주는 그런 메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스펙트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그 오브젝트를 출력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뷰 헬퍼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부분은 레일스 로거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레일스 제너레이트 스캐폴드 포스트 타이틀 스트링 바디 텍스트에서 레이크 db 마이그레이트 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쇼 부분에서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네. 죄송합니다.
디버그 메서드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이런 식으로 그 표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냥 예물 메서드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일렬로 쭉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보기가 좀 불편해서 앞에 심플 포맷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디버그 메서드를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버거가 더 있네. 네, 그 레일스 그 가이드 상에도요, 디버그라고 하는 메서드가 마법을 발휘하는 것은 그냥 to 예물에다가 프리태그 넣고 CSS를 넣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두 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냥 보이는 것만. 디버그 쓰시는 게 사실은 더 간단하고 더 이쁘게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 인스펙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객체를 그냥 그대로. 네, 객체를 그대로 표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로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레일스 로거는 액티브 서포트에 로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좀 더 정밀한 좀 분류가 가능하게 된 그런 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서포트의 태그드 로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앞에 태그를 붙여서 좀 더 이제 정밀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로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로그4R이라든가 뭐 그런 제3의 어떤 로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로고에서 일단 그 중요하게 보실 것은 로그 레벨 부분인데요. 일단 그 디벨롭먼트 모드에서는 제일 앞쪽에 디버그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프로덕션 모드는 인포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디버그, 인포, 원, 에러, 페이털 이 순서대로 각각 0번, 1번, 2번, 3번, 4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렇게 심볼을 사용하시는 게 보기에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노운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언노운 에러가 언제 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로거가 그 각각 레벨별로 어떤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가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디버그는 이제 SQL 그 쿼리문으로부터 해서 리퀘스트 디테일, 렌더 디테일, 그 다음에 디프리케이션을 비롯한 워닝들, 그 다음에 에러들을 표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포는 SQL 그 쿼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은 뭐 말 그대로 디프리케이션을 포함한 워닝 부분들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러, 페이털 부분은 에러 부분인데, 페이털은 좀 더 심각한 그런 오류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고 컴피그하는 부분인데요. 그 environment initialize나 그 environment 그 디렉토리 상에 있는 그 디벨롭먼트나 프로덕션 관련된 컴피그 파일들에다가 config.loglevel 해서 앞에서 보신 그 로그레벨 심볼을 적어주시면 그 뒤에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워닝이면 그 앞에 인포나 디버그는 표시하지 않겠죠. 로그에서 그 뒷부분에 있는 그런 로고들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실행 중 어떤 상황에서든지 rails.logger.label 해서 그 심볼, 그 로그 레벨 심볼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 순간부터 그 로그 레벨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니타임이라는 게 저게 어떤 데서든지 그 실제 코드상에서 파일에서 어디라도 아무데나 넣으면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인바이러먼트 파일에다 안 넣어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실행 도중에 뭐 어떤 좀 더 정밀한 그 것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인포 파일을 기본으로 잡아놨다가 실행 중에 아무 때나 그냥 디버그로 하면
디버그로 그 로그 레벨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거에다가 실제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냥 그 모델 부분, 컨트롤러 부분, 그리고 메일러 부분에서는 그냥 로거 뒤에다가 그 로그 레벨 그 심볼과 같은 그런 이름의 뭐 디버그, 인포, 원, 에러, 페이탈 메소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로그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모델과 컨트롤러 그리고 메일러 이외의 부분에서 만약에 로고에다가 어떤 디버그 메시지라든가 인포 메시지 이런 것들 보내고 싶다면 앞에 레일스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모델 컨트롤러 메일러 부분은 그냥 로거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rails.로거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태그드 로깅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들을 좀 트래킹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로거를 액티브 서포트 태그드 로깅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두 번째 라인에 로거 태그드 태그 1 그리고 그 안에다가 로거 인포 로그 메시지 이렇게 하면 앞쪽에 태그 1이라고 하는 그 태그가 붙어서 이렇게 뒤에 로그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그 태그를 여러 개 중첩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래쪽처럼 뭐 태그드 해서 그 안쪽에 태그를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이 태그가 순서대로 앞에 이제 붙게 되고요. 그 뒤에 그 관련된 로그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걸 좀 구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뭐 아래쪽과 같이 그 중첩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 태그드 로깅과는 조금 다르게요. 그 앞쪽에 뭐 태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환경 파일에 그 config.log tags 해서 그 배열로 이렇게 어떤 그 태그로 출력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태그로 표시가 되고 그 뒤쪽에 그 로그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아래쪽은 좀 유용한 그런 방식인데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어떤 스트링 하나 달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진로되는 모든 거 앞에 헬로가 다 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처럼 config.log tags에다가 uuid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그 리퀘스트별로 하나의 유니크 아이디가 그 붙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유니크 아이디를 보면 그 리퀘스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모트 IP라는 걸 붙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리모트 IP를 앞쪽에 태그로 출력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로그 태그 부분에 람다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그 코드 같은 경우는 람다를 이용해서 그 태그 부분에다가 그 시간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리고 이 로그 포맷 아웃풋을 그 포맷을 이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로고의 심플 포매터라고 하는 것에 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면 그 포맷을 좀 변경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데 콜 메서드 자체가 이제 좀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로고는 표시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버그인지 어떻게 처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맨 뒤쪽에 이제 \n 이 붙은 게 있는데요. 저걸 안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일렬로 쭉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일스 캐스트에서 좀 보여진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logo.info 해서 post count is post count 이렇게 하게 되면
SQL 쿼리를 이제 날려서 그걸 받아와서 카운트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 로그 레벨을 인포 이상으로 맞춰놔도 어쨌든 쿼리가 하나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쿼리가 하나가 날아가고, 다만 출력할 때 필터링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좀 더 그 효과적으로 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블록으로 묶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저 상황에서는 쿼리가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좀 희한하네.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이 그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레일스 캐스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안 부분인데요. 그건 이 부분은 이 앞에서 그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그 시큐리티 부분에 역시 나오는 건데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로 암호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사실 현재 레일스 4.0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패스워드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표시된 것처럼 필터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마크가 돼서 로그가 찍히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 파일이 그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패스워드는 무사하겠죠. 그런 쪽에서 시큐리티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패스워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어떤 필터 시켜야 될 파라미터가 있다. 그럼 이건 어차피 배열이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컴마로 쭉 연결해 주시면. 근데 궁금한 건 저기서 그 패스워드라는 게 속성 이름일 거 아니에요? 모델의 속성 이름. 네. 그렇다면 현재 그 레이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모델이 있을 텐데 네. 그 모델 중에 어떤 속성을 써도 그게 저기서 다 필터가 되는 이 말이 되는 거죠. 네,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그 모든 거는 네, 다 그 중에 지정만 해주면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건 저 상태로는 다 필터가 될 거고요. 만약에 뭐 토큰 값이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저기 뭐 컴마 하고 토큰 이렇게 해주시면 토큰 값도 필터드로 표시가 돼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하는 거죠. 시빌 넘버를 네네, 그런 것들도 하시면 로그에는 필터드로 마크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살짝 팁인데요. 그 에셋 관련된 로그를 스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주로 디벨롭먼트 모드에서 사실 어떤 에셋이 로딩이 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젠 파일에다가 quiet asset 잼을 설치를 해주시면 그 에셋 관련된 로그는 로그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레이크 로그 클리어 하게 되면 현재 로그가 싹 빈 상태로 이제 리셋이 되는 그런 그 레이크 명령어입니다. 저 로고 파일이 커지는 거는 프로젝트 퍼포먼스에 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용량이 문제니까요. 뭐 저거를 처리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로그 로테이트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뭐 저거는 주로 로그 클리어 같은 경우는 뭐 디벨롭먼트 로그가 많이 쌓였다 그랬을 때는 뭐 새로 한번 세팅을 해서 사용을 로그를 다시 한번 쌓아보겠다 이런 경우에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기 보니까 저거 한번 몰라 열었다가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 워낙 생각해보면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뭣도 모르고 한참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로봇 쪽이라서 로봇 파일 몇 개가 나와. 로봇이라고? 응. 아니 그냥 아예 그냥 뭐 한참 동안 해. 저도 예전에 그 초창기 때 로그 파일의 사이즈를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가 정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로고 파일의 어떤 사이즈를 지정해주면 그 사이즈만큼 되면 그 전에 그냥 삭제되는 그런 것들. 뭐그 그런 거는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따로 거기서 로테이팅은 따로 어플리케이션 쓰죠. 뭐 로그 로테이트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로그 로테이트? 네. 아, 그러면 제가 뭐 그 1단위로 묶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뭐 하는 거야?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유닉스에 크로노 로그 뭐 이런 게 있어서 로그를 다 걔한테 보내면 그게 로그 로테이트가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파일을 날짜별로 생성하고 최근 거 링크 걸어주고 이런 거 아. 그리고 오래된 거 지워주고 사실 어제 무슨 일은 뭐 작업하다가 로그 로테이트라는 툴을 설치한다 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파일을 이렇게 해서 뭐 세팅을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그 날짜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요거를 뭐 다른 데로 그냥 날짜를 붙여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시 로그를 쌓는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데모를 간략히 보겠는데요. 역시 아까 마찬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파일을 먼저 봐야 되겠네. environment 파일 안에 development RB, production RB, test RB 이런 식으로 환경 파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처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디벨로먼트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디버그 모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로그에 관련된 설정이 없습니다. 프로덕션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포로 맞춰져 있고요. 굳이 컴피그의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맞춰주지 않으셔도 디벨로먼트 모드에서는 그냥 디버그로 설정이 돼서 실행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그 레일스의 디버그 로그를 이제 남기는 그런 경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 보다시피 한 5개 정도의 포스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로그의 포스트의 총 카운트를 이제 로그의 디버그로 출력하는 그런 이게 디버그라고 인덱스에서 로그는 인덱스에서 지금 쇼로 발표를 잘 안 해봐서 네, 포스트 카운트 5개가 찍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글자 좀 키워주세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러하고 모델 그리고 그 메일러 부분은 굳이 레일스를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 경우가 이제 아래 경우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효과적인 그 로깅 부분인데요. 이 아래쪽처럼 그 블로그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 실제로 그 디벨로먼트 컴피그 상에서 로그 레벨이 그 이상으로 가면 이 앞쪽의 것은 어쨌든 간에 쿼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아래쪽은 실제로 쿼리는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좀 들여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날라가는데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안 나가는데 이제 그냥 포스트 표시가 안 된다고. 카운트하면 포스트 카운트 쿼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인포로 감싸면 SQL 쿼리가 디버그 레벨이니까 요 안에서는 디버그 레벨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커리가 날아가는데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면 네. 아무리 SQL 인포 이렇게 로고 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안 남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저 로고 인포 안에서 실행되는 거니까. 레일즈 로고점 지금 인포로 바꾸고 실행하면 포스트 카운트는 나오는데 실제 실행되는 SQL 로그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저 블럭 안에서 실행되는 어떤 애가 디버그 레벨로 해도 인포로 다 걸러져 버릴 거라는 그 블럭 안에 로그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무슨 그 감이 좀 잡히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 블록 안에서 메시지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이 블록에 저거에 설정한 걸 따른다는 거죠. 네. 전혀 그게 아니라. 블록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로그가 숨겨져 버린다 이 말이죠. 숨기는 게 아니라 그 레벨을 따른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인바이러먼트는 안 따르고. 네, 그렇습니다. 로고의 그거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 모델 메일러 부분에서는 굳이 레일즈를 안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레일스 로고 레벨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의 그 로고의 레벨을 이제 그 받아올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의 그 레일스 로고 레벨 부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현재는 컨트롤러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요 경우에는 앞에 레일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현재 상태의 로고 레벨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태그드 로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 로거를 액티브 서포트의 태그드 로깅 부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저 태그드 로깅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경우에 태그드에서 관련된 태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로거를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앞에 태그가 붙어서 로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라인. 시스로그 클래스가 작동하는 시스 로고 클래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제물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액티브 서포트 부분이라 잼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시스 로고라는 잼이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옛날 기록.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까는 같습니다. 왜 이러나? 서버를 다시 띄워야 되나? 아 맞다. 환경이 바뀌면 서버 다시 띄워야 된다. 중첩 태그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태그하고 실제 태그 메시지 전송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태그가 그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사용자가 뭐 어떤 행위를 하는지 뭐 그런 것을 추적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좀 예제를 좀 달아놨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 안 하고. 하셔도 이제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태그에 관련된 부분이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 UUID하고 리모트 IP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UUID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리퀘스트당 하나의 유니크 아이디를 설정을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원 리퀘스트당 하나의 UUID를 설정을 하게 되고 리모트 IP를 표시를 해주고 로그를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동일한 리퀘스트에 나온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요거 묶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리프레시 해보세요. 그럼 저게 이제 숫자 바뀌겠지. 그럼 이제 다른 바뀌었네. 여기 음. 바뀌었네. 막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 막 이기저기 섞이니까 섞이니까. 섞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해 주시면 어떤 리퀘스트가 어떤 로그를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람다를 이용한 그런 좀 태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리퀘스트 상의 UUID를 표시하는, 그리고 이제 앞쪽에 보시면 호스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서브 도메인이나 어떤 호스트명에서 이 로그가 남겨졌는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현재는 로컬호스트에서 요 UUID를 가지고 요 리모트 IP죠. 리모트 IP 127.0.0.1에서 이런 로그들이 남겨졌다 라는 표시를 로그에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따로 로고에 지장이 따로 되는 건가요? 이건 따로 지금 제가 몰라서. 저 중간 처음에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로그 폴더 안에 환경 변수명으로 예를 들어 디벨로먼트 로그, 뭐 프로덕션 로그 이런 식으로 그 파일이 남게 되죠. 근데 거기에 저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저게 따로 저장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보시는 형식 그대로 콘솔에 보이는 게 그대로 저장이 저장이 돼요. 그 로고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따로 저렇게 자기가 구분해서 보고 싶을 때 저렇게 로고를 집어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커스텀 파일링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아까 UUID 같은 경우에 한 리퀘스트당 하나의 그 유니크 아이디가 할당되기 때문에 그 어떤 리퀘스트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 처리된 흐름을 볼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그 IP에서 어떤 들어온 리퀘스트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를 보고 싶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리퀘스트 리모트 IP 이런 것을 사용하면 될 거고,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것만 쭉 그 추적해서 사람들은 보면 이거 이직거리 나오다 있고. 이 짓거리 했구나 이게. 네,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안 해도 저장은 똑같이 로고가 저장이 네네. 되는데 거기에 따로 어떤 그 정보들이 좀
부분에서 보실 때 네,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추적하고자 할 때는 저 태그를 로그 태그를 잘 사용을 하면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람다만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UID가 너무 길어서 잘라. 자르는 그런 방식으로도 사실은 크게 중복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앞에만 좀 잘랐습니다. 저는 시간을 표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잘랐어요? 뒤에서 잘랐어요? 앞에서 잘랐습니다. 뒤에 게 안 보이는 거죠? 네네, 뒤에 경. 앞에 게 안 보이는 거 같잖아요. 뒤에 숫자가 많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네.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거의 완전히 바뀌기 저게 때문에 자르는 거. 저렇게 여기 15자리 만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뒷자리만 뭐 1, 2, 3, 4가 변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로그 파일, 아까 전에 그 로그 파일이 계속 커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번씩 그러면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봤죠. 로그 로테이터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안 쓰면 안 쓰고 그냥 레일즈에서 그러니까 레일즈에서 처리할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냥 파일이 몇 하기가 하는데 자르거나 이거 보면 그게 계속 찾아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다 레일즈 쓰는 게 아니라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근데 어차피 로그 파일이 커져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커지다가 아, 리눅스 파일 사이즈를 넘어가면 서버가 파일 사이즈를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그 너무 커서 분석 못 오픈이 안 되는 케이스 뭐 이거 이런 안 게 하면 제일 그렇지. 깔끔한데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하다가 몇 년 후에 갑자기 딱 죽어요. 보면은 그 파일 사이즈 범위 몇 개가 넘어가 있는 거죠. 최대 파일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로그 로테이트라는 것이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 크기별로 딱딱 잘라가지고. 아까 보니까 이 로그 로테이트라는 어플이 설정을 해주면 주간으로 주단 최다 7일 거만 저장하고 이런 거를 그냥 글씨로 위클리 로테이트 7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크론처럼 네, 그렇게.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럼 일단 그러면 레일즈 쪽의 어떤 잼이 아니고 레일즈의 잼이 아니고요. 리눅스의 예, 어플리케이션이라. 리눅스 리눅스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메시지로 엄청 많은 거. 그냥 로그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게요. 실제로 프로덕트로 올라가면요. 로그 폴더 아래 보면 프로덕션.로그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유니콘 띄우면 유니콘 스탠다드 로그랑 스탠다드 에러 파일 해가지고 다 있어. 그리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내가 따로 관리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뭐 얘 하나만 지원해가지고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손에 있는 게 다들 있거든요. 사이드킥 로고 생기고 유니콘 에러 생기고 프로덕션 로고도 생기고. 로고 파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뭐 나는 좀 더 다르게 처리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 몽고 로고 해가지고 웹에 제목으로 설치를 하는데 몽고DB에다 이걸 쌓아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어드민 도구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뭐 특정 시간대 어떤 IP에서 접속하는 그런 것도 필터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걔도 몽고DB의 파일 사이즈가 아니라 데이터 사이즈 최대 몇 가지에서 그 이상 넘어가면 옛날 거 삭제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마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줄. 파일에다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이게 좀 그러니까 윈도우즈나 그런 쪽에서는 흔한 일은 아닌데 유닉스에서는 이게 그냥 너무 자주 당장에 아파치 로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파치나 엔진엑스 로고도 사실은 다들 그냥 이렇게 가고 걔네도 똑같이 또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냥 파일 처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웹서버 어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로그 로테이트를 써주는 게 좋겠다. 특히나 그게 쌓이면 퍼포먼스가 속 떨어지겠네요. 프로덕션 모드에서 그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필히 해주시는 게 대부분 신경 안 쓰다가 당하면 그럼 웹로즈가 모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의 그렇죠.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초보 때 그 서버 한 대 죽어서 아무리 찾아도 안 됐는데 결국 로그 파일이 문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 버전
버전도 32비트 버전이어가지고 파일 사이즈 맥스도 좀 작았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로테이터. 로테이션.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크 로그 클리어를 빈 레이크를 하든지 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로그 파일이 완전히 클리어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사실 들어가서 파일을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더 깔끔하게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있는지 그런 레이크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잠깐 지원.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네요. 예.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패스워드 네. 필터하는 거 그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그냥 그 띄워놓은 상태에서 물음표 뒤에 패스워드 네, 뭘 아까 뭐라고 홈빌더 시키면 테스트한 것처럼. 컨트롤해서 따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자, 서버는 있으면 안 되나 봐요. 아니, 기본 돼 있어요. 네, 기본으로 돼 있어요. 기본으로 돼 있는데 보이는 것 그게 INI 이니셜라이즈 이니셜라이즈. 필터드 페라미터 로깅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지 어플리케이션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요. 있고 이게 패스워드 필터는 패스워드 필터드라고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토큰 값을 막아야겠다. 그럼 하지 말고 한번 해봐주시죠. 그냥 원래 네, 나오는 원래 해서 아, 한번 해보고 네. 토큰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우고요. 토큰 값을 넘겨보겠습니다. 서버 다시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토큰이 ASDF가 넘어가는 네, 토큰이 넘어갔고요. 필터드 표시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싶어요. 네네. 네. 포스트하고 이렇게 네. 그 배열 놓고 패스워드 파라미터. 아까처럼 해시 형태로 들어가면 모델 전체가 뭐 필터 된다거나 그런 포스트에 아까 배열 마크하고 그 안에 뭐 네임까지 하면 포스트의 패스워드. 넣을 때요. 지금은 그냥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토큰에 토큰하고 그냥 대괄호. 토큰에 대괄호에서 뭐 네임 뭐 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예, 그냥 패스워드. 거기다가 토큰의 네임만도 필터를 할 수 있는 이것도 필터 되게 이것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겠죠. 이렇게 토큰이 되고 반대로 네임하고 토큰 위치를 두 개를 한번 바꿔서 설정해요. 원래 맨 처음에 원하셨던 건 이제 포스트의 패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임과 토큰만 둘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되지 안 되려나? 돼요. 포스트. 최종 일식 키값을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이름에 무조건 토큰이랑 다른 만들어. 저 지정한 필터 값이 포함되어 있느냐? 진짜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그렇죠. 모델의 필드명만 조금 맞춰주면 다 되겠죠. 그렇지. 진짜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앞에만 남기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롤
레일즈 API 잼으로 프로젝트 만들면은 제가 지금 로라 API 프로젝트 보니까 이게 필터 파라미터 로깅 파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필터를? 아니 그게 아마 옛날 버전은 저 파일이 저 안에 인바이러먼트 RB 아니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거. 잘 어울려. 아주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레일즈 2 저게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안에서 지정을 했었고요. 그게 3 때 아마 파일이 그냥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컨피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아마 3 때가 있었을 거고 4 때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아래로 이렇게 파일을 뺐을 거예요. 레일즈 API가 그 3가 레이스 4로 해가지고 API 썼을 거예요. 4는 맞는데 어디 있을 거예요. 4는 맞는데 레일즈 API 잼이 그 부분을 뺐나 본데요. 네. 뭔가 다른 식으로. 레일즈 API 프로 API만 쓰려고 프로젝트에는 뷰 같은 것도 빼버리는 생각에 레일즈 API로 그걸 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레일스 젠에서는 MVC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풀로 다 옵션 되는데 API 뷰 단위 빠지면서 이제 그런 거 빼면서 어디 다른 데 위치시키든가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저 파일을 추가를 따로 만드셔서 그렇지. 하나만 해킹한다는 거.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한 거죠. 로그 파일이 유출됐을 때 로고 파일 유출됐을 때. 하나만 더 로고 해보겠습니다. 파일 유출됐을 때. 콰이트 에셋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요. 에셋들 파일들이 로그에 남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번들 한번 해야 되는 만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에셋에 관련된 로그들은 남지 않는 그런 개발 환경에서 좀 사용해 볼 법한 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그 디버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넘어가면서 그 잼이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요. 공식 그 잼 개발자 그쪽 가도 그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그 디버거를 사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1.9.3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액티브하게 글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썼다면은 이게 벌써 업데이트 돼가지고 사실은 그 디버거 부분이 그 컨텍스트 안쪽까지 지금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레일즈처럼 레일즈와 같은 그 프레임워크 쪽에서는 그다지 깊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